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분자의 구조, 자,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이제 더 좀 복잡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루이스 전자 점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자의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공간적 개념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적 개념이 좀 약하신 분들은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분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꼼꼼하게 잘 보시면서, 천천히 잘 보시면서 공간적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 구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주로 전자쌍 반발 이론에 관한 내용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분자 구조론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쌍 반발 이론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합해서 이 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중심 원자의 전자쌍 분포를 보고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서 분자 구조를 여러분이 알아내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이란 걸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분자의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상 간단히 보겠습니다. 방파제는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정사면체 모양으로 만들면 구조가 안정적이고 쌓기가 편하대. 그렇구나. 그런데 이 모양 화학 시간에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분자 중에 방파제의 테트라포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 보셨습니까? 분자 중에서 방파제의 테트라포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것이 있었던가요? 기억이 나시죠? 뭔가 맞아, 저런 모양을 갖는 게 있었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뭔가가 보일 겁니다. 방파제에서 그 파도가 밀려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해주는 그 테트라포드와 구조가 비슷한 게 바로 메테인이죠. 여러분이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워낙 자주 접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금방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식은 뭐였던가요? 메테인의 화학식 바로 CH4이죠.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4개가 이렇게 테트라포드처럼 뻗어 있는,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바로 메테인입니다. 자, 그럼 메테인의 구조가 왜 이런 테트라포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이 원자가 4개의 원자하고 결합을 한다고 그러면 꼭 저런 그 정사면체 구조만 가져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4개를 가질 수도 있죠. 90도로. 근데 왜 90도로 평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약 109.5도의 각을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을까?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하고 실을 준비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전자쌍 반발 이론을 우리가 확인하는 실험은 실만 있으면 돼요. 풍선만 있으면 돼요. 풍선. 풍선을 불어서 실로 묶어보는 거죠. 풍선 2개를 불어서 묶어보고, 풍선 3개를 불어서 묶어보고, 풍선 4개를 불어서 묶어보고, 이렇게 묶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풍선 2개를 불어서 묶어보면 이렇게 정반대쪽을 향해서 풍선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풍선을 3개를 묶어보면 바로 얘들이 세 방향으로 평면적으로 존재하게 될 거고요. 풍선을 4개를 묶어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이 180도 되고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20도, 평면 삼각형이죠. 이렇게 4방향으로 평면이 아닌 입체 모양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사면체의 모양은 109.5도가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한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과연 이 풍선이 뭐냐? 풍선은 공유전자쌍입니다. 공유전자쌍을 풍선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는, 전자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 즉 풍선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느냐? 바로 반발력이 작용을 하죠. 같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전자쌍끼리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므로 전자쌍들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할 것이다. 자, 풍선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발력에 의해서 풍선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어쨌든 풍선과 풍선끼리는 멀어질 거니까 최대한 멀어지도록, 반발력에 의해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공간상에서 배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풍선 수가 뭐 1개 있으면 마음대로 아무데나 있겠지만 2개, 3개, 4개, 5개, 6개 쭉쭉 늘어갈수록 그 풍선과 풍선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2쌍의 풍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해서 한 쌍, 정반대쪽에 있는 거죠. 3쌍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 방향으로, 4쌍은 이렇게 해서 4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쌍이 2쌍이냐 3쌍이냐 4쌍이냐에 따라서 이 전자쌍이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바로 전자쌍에 해당되는 숫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분자의 모습을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 전자쌍이 있는 부분에 다른 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도 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추정이 되어질 겁니다. 자,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 자, 간단한 또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르면 중심 원자를 둘러싼 전자쌍들은 전기적 반발력을 최소로 하기 위해 가능한 멀리 떨어져 배치됩니다.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2쌍 있을 때 분자는 결합각이 180도인 직선형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분자의 예로 플루오린과 베릴륨이 있습니다.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3쌍 있을 때 분자는 결합각이 120도인 평면 삼각형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분자의 예로 삼염화 봉소가 있습니다.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4쌍 있을 때 분자는 결합각이 109.5도인 정사면체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분자의 예로 메테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플루오린화 베릴륨, 혹은 뭐 삼염화 붕소, 그리고 메테인 등에 의해서 이 분자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간단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F2와 같이 BCl3 CH4 분자에서의 각 원자의 공간 배치를 그려보고 분자의 구조를 알아보자. 자, 보다시피 BF2는 베릴륨을 중심에 놓고 양쪽에 플루오린이 직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각은 180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붕소하고 탄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문제는 베릴륨은 최외각의 전자가 2개 있어요. 2족이니까. 붕소는 최외각의 전자가 3개. 메테인은 탄소이기 때문에 최외각의 전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소는 아무리 공유결합을 해도 3개밖에 공유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메테인은 4방향. 그렇다고 한다면 붕소는 이와 같이 3방향으로 나가는, 그래서 결국 평면 삼각형을 나타낼 것이고, 메테인은 4방향으로 나가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 개념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선형이나 평면 삼각형은 평면이에요. 하지만 정사면체는 입체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직선형,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이런 것들의 입체적인 모양이냐 아니면 평면적인 모양이냐. 이제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뭐 그건 평면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직선형이나 구분형, 평면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평면형 이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메테인의 수소 원자 하나에 염소 원자를 치환했다. 치환이라고 하는 건 바꿔치기 하는 걸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H4에서 뭐로 바뀌었죠? CH3에 Cl로. 수소 하나가 뭐로 바뀌었어요? 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 것이냐? 모습은 똑같아요. 단지 수소가 있던 자리에 염소가 들어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 사면체고요. 정사면체는 아닙니다. 사면체이고요. 입체적인 모습은 전부 다 똑같이 뭐 CH4나 CH3Cl이나 이런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4개 들어있는 CH4 메테인하고 수소 3개에 염소 1개 들어있는 클로로메테인, 구조상으로는 같은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굳이 차이를 둔다면 사면체냐 정사면체냐 그렇게 차이를 두겠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를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중심 원자가 가지는 전자쌍의 수가 공유 전자쌍만 3개 있다면, 공유 전자쌍만 3개 있다면 무슨 구조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누구? BCl3와 같은 구조죠. 그래서 삼각 평면형, 평면 삼각형이 될 거고요. 공유 전자쌍만 4쌍이라면 그러면 CH4와 같은 구조, 바로 정사면체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자쌍 반발 원리를 적용해서 다음 분자의 구조를 알아보자. 자, CF4입니다. CF4라고 하는 건 CH4하고 구조가 똑같겠죠. 수소 대신 그냥 플루오린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구조? CH4와 똑같은 정사면체 구조. 자, HCl이면 수소에 염소가 붙어 있는 거니까 원자 2개가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직선형이죠. SiH4는 이건 역시 CH4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탄소하고 규소하고 같은 14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수소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CH4 메테인하고 똑같은 구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